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으로 정치권과 민심, 탄핵 시계 올리기에, 속도 올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는 언제쯤이면 좀 일상을 되찾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구속 이후에 오늘 오후 2시 출석하라는 공수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15일이죠. 첫 출석 이후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번번이 불응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제 인치나 혹은 방문 조사란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법치가 죽었다는 변호인단이 적부심 등 이런저런 청구를 반복하면서 시간 끌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법치가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외신 보도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헌법이 제일 높은 건데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좀 우울할 때 보는 영화 중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감명 있게 느낀 대화가 It's not your fault라는 대사인데요. 그게 우리들 탓이 아닌데 국민들은 자기 탓이나 우울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낙담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더디지만 탄핵 시계는 이미 가동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공수처가 방문 조사나 강제 구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막 밝혔지만 내일 이후 방문 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 구인도 판례가 있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 지지자들에게 내비칠 명분도 무시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볼 부분, 오늘 이 법원 난입 폭동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억울한 부분,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더 그 감정을 좀 더 격앙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이 난입이 이루어진 부분은 공수처로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을 요구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사전에 한두 번은 더 강조를 했었으면 어제 같은 불상사가 있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러한 현재 상황까지 윤 대통령 측은 염두에 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석 거부라든가 수사 회피가 불리한 걸 알면서도 결국 탄핵 심판까지 시간을 끌어 다시 말해서 헌재 재판 임기가 끝나는 시기죠. 4월 18일 전후까지 끌고 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초유의 법원 난입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 최악의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그땐 전 국민적인 역풍이 예상되는데요.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좀 소모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50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가 아니라 미결수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입소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진만 기자가 아까 보도한 것처럼 그 입소 절차는 시작이 됐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밀 신체 검사 뒤에 윤 대통령은 카키색 수영복을 착용했습니다. 겨울에 남성 미결수가 입는 복장인데요. 입소실에서 정한 수용 번호도 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별을 위해 찍는 얼굴 사진이죠. 머그샷도 촬영을 했고 수건, 칫솔, 식판, 플라스틱 수저 등 일상적인 용품도 지급받았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처럼 약 3평 규모면 3인이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인데 거기를 아마 또 혼자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외신들이 관련해서 여러 보도를 했는데 특히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요. 식사 메뉴에 대해서 콕 집어 얘기를 했습니다. 1.2달러.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도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몰락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선 보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의 아침 식사 등 평균 비용을 콕 집어서 말한 건데요. 타임즈는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조관이나 요리사 등 음식이 아닌 만둣국과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을 1.2달러, 1,500원 환율을 적용해도 1,700원 정도라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이 그 계엄 때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생생하게 봤고요. 선관위 등의 군이 또 출동한 모습도 봤습니다. 불법 위헌 계엄이라는 부분 생중계로 생생히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고도의 통치 행위다.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일단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만든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응한다는 말부터가 다릅니다. 애초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충돌을 무릅쓰게 한 것도 대통령입니다. 체포 당시 오히려 경호관들이 길을 터주며 협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갔다고 했지만 절단기 사다리는 가장 기본적인 경찰 장비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 자필 편지에서 밝힌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선 국정원조차 팩트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12.3 개헌 당시 280명 병력만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446명, 약 9배 넘는 병력이 투입됐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점도 있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셈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또한 그 위법한 절차를 통해 지금 여러 가지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 체포 당시에 출입 허가 공문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5 경비단장과 법무장교 등 최소 5명 이상이 거짓말을 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55 경비단장 대령 직인이 찍혔고 이 직인은 법무장교가 보는 앞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강압적으로 찍고 도장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주장은 허무하기까지 한 건데요. 허위 조작하는 게 더 힘들 정도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고도의 통치 행위, 그 핵심은 사실은 계엄 포고에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베껴쓰기를 잘못한 김용현 전 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오늘까지도 김용현 전 장관은 아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모든 상황이 기승전 김용현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 팩트가 아닙니다. 베껴 썼다고 하면 베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 심판 답변서를 먼저 보시죠. 네. 자, 저희가 시즈로 준비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계엄 포고 1회 1972년도 걸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놓고 김용현이 종전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인데요. 이게 있으면 대통령 측 주장이 맞고 일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모든 죄를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인 게 그 어디에도 국회 해산권 언급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시기 계엄 포고문은 모두 4건인데 이 중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72년과 80년 두 차례뿐입니다. 단 어디에도 국회란 단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CG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1972년도 것 그리고 1980년도 것을 보면은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국회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CG를 보도록 할게요. 모든 정치 활동 목적, 옥내외 집회 시위 일절 금지. 이게 72년도의 계엄 포고 1호입니다. 그리고 1980년도 비상 계엄 때 포고령을 보면은요. 모든 정치 활동 중지, 정치 목적, 옥내외 집회 시위 금지라는 내용만 있지 국회라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 포고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12.3 포고문을 보면은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베껴 쓴 게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베껴 쓴 게 아니라 처음으로 쓴 셈인 건데요.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쓰지도 않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베껴 써서 부주의한 것으로 약간 본인이 그 주범으로 몰렸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이게 좀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지적대로 12월 3일 포고문은 의도가 뚜렷합니다. 계엄 핵심 관여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더 확실한데요. 한 세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면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6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인물인데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고 곽종군 사령관에게는 아예 대놓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더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경찰청장과 군 사령관들에게 이렇게 직접 얘기했다고 지금 검찰 또는 등등 군 검찰 등에서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대로라면 정말 그 혐의는 굉장히 좀 불보듯 뻔한데 현재 공수처 검찰의 조사 이후에 이제 기소되면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 사실상 둘 중 하나 이제 결론이 나면은 모든 결론이 좀 나는 것이다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점 역시 헌정사 처음인데요.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재에 남은 탄핵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향후 어떤 적부심도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예단 속에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 추가 수사를 검찰이 기소하면 이 사건의 경우 1심 결과가 이르면 6월이나 7월쯤 봅니다. 반면 헌재 최종 파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쯤으로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1차 변론을 시행하면서 2월 6일과 11일, 13일까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약 25일 뒤면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는 지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변론 기일을 열어서 빨리빨리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 결론을 빨리 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자, 김대희 기자와는 여기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